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상의 11월 19일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때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에 오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쁜 마음은 제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 수습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또 부산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 무엇이 문제였던가 취재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당시 광주 시민들이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다, 이런 보도를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 후배들과 함께 제작 거부했습니다. 강제해직을 당했습니다. 그 강제해직을 당한 많은 기자들 속에는 부산의 친구 3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생각할 때 저는 매우 기쁩니다. 그런 시대정신에 살아온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33년 전 돌아보면은 금방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부마 항쟁이 있습니다. 유신 체제가 시작된 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신 독재 끝내라, 이런 저항을 했던 사건입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부산에 오면서 마음이 착잡한 것은 바로 그날의 부산 시민들이 고민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바로 부산일보 사태입니다. 직선으로 선출된 이정호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주식에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신문사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요 해직 기자 한 사람인 저 박준영은 이정호 편집국장을 당장 원대복귀 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또 박근혜 새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아버지가 쿠데타 후에 정보부를 통해서 강탈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우리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러 이유로 현 정권의 염증을 느끼고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 후보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 중심의 대결보다는 이벤트, 흥행, 순간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그 진심을 저는 믿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2번째는 민주당이 자기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권 후에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대북 성동 특검을 했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민주개혁 세력이 분열됐고 또 느닷없이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저 박준영은 뒤통수에 망치를 하나 크게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530만 표라는 대통령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큰 표 차이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부를 이끌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당대표로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들의 이 당을 믿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설 것이 아니고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큰 표 차이로 졌다는 것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 중요하다, 일자리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각자 재능에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돈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실현하겠습니다. 소득이 50% 이하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그 이율을 1%로 낮추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 이상일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대학의 기숙사를 늘려서 하숙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대학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공교육을 살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우대하겠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장기 근무제를 도입해서 학교와 주거제 공동체 정신을 갖고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이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조국의 문화를 알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면은 저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크게 늘려야 유럽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를 키워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조업과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저 박준영은 농수축산업, 관광, 환경, 산림, 전통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 곧 마을과 각 지역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엄격히 시행하겠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경제와 금융정책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느냐, 그
그런 관점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누리당의 세상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 박준영밖에 없다고 감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